자전거 바퀴입니다. 바이시클 휠. 1913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작품, 제목부터 바이시클 휠, 자전거 바퀴. 단도직입적으로 자전거 바퀴라고 말해버리니까, 자전거 바퀴를 놓고 자전거 바퀴라고 부르니까, 달리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없는 의자 위에 자전거의 그 앞바퀴를, 뒷바퀴가 아니라 앞바퀴예요. 앞바퀴를 지면이 닿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의자 위에 꽂은 거죠. 이 바퀴가 원래 구르라고 만들어진 건데, 구경하라고 이게 만든 거예요. 구경하러 이게 용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뒷시장의 작품 연보에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보통 지목되던가요? 이번에 서울관에서도 그 연표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 레디메이드랑 이게 발견되는 오브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성품을 발견해서 그거를 예술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일반적인 사물을 예술품으로 전환하는 거. 근데 그런 시도에 첫 번째 시도로 제작된 작품이 이 바이스클 휠, 자전거 바퀴, 1914년도 작품입니다.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듀샹이 어떤 작품으로서의 고려도 없이,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지금 남아있지 않고, 사진도 남아있지 않고. 근데 작품 제작 시기였던 1913년도 무렵의 자전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저는 그 외부 강연에서 종종 이 얘기를 좀 아주 많이 했는데, 그 무렵에 자전거가 갖고 있는 어떤 미관이나 가치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 바퀴라는 일반적인 사물을 작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 누구보다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자전거 역사를 갖다가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전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최초의 자전거는 1817년도로 시원을 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남자, 그러니까 귀족이죠. 칼 폰 드라이즈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드라이즈네라고 불러요. 페달이 없어요. 페달하고 체인이 없어서 두 발로 땅을 타서 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예요. 그러다 얘가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게 만든 사람도 귀족이고, 그래서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보편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편화가 된 때가 언제냐면, 세이프티 자전거가 보편화된 1880년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자전거 붐이 있는데, 세이프티 자전거는 지금 여기 이제 광고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안전한 자전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자전거가 바로 세이프티 자전거예요. 현대적 자전거가. 그래서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크기가 같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바퀴 사이에 크랭크가 있고, 거기에 페달이 달려서 페달을 돌리게 되면 크랭크가 뒷바퀴를 체인으로 돌려서 그 구동력으로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는 아주 안정적인 자전거가 생산이 됐고, 가격도 낮아져서 그 무렵에는 노동자들도 자전거를 갖다 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뒷장의 자전거 바퀴는 1913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유럽에서 자전거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여가의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뒷장은 도심을 굉장히 빨리 달리는, 왜냐면 마차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않고 보통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자전거는 진짜 빠르거든요. 자전거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다니는 그 자전거를 보고, 그거의 핵심이 되는 바퀴. 어쨌든 외관상 바퀴가 구르니까, 그래서 이게 달리게 하는 그 바퀴를 딱 떼가지고 미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제가 구입한 자전거 중에 롤프 프리마라는 회사의 휠셋을 채택한 자전거가 있었어요. 휠셋에 바퀴살, 이걸 스포크라 그러는데 스포크가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이 바퀴가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라이더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앞으로 잘 나가요. 이걸 보면서 블로그에 2008년도에 남긴 글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중에서 흔히 마주치는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은 스포크가 바퀴살입니다. 스포크로 구성된 롤프 프리마 휠, 마냥 섹시하다. 그 바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전거 주행할 때 느끼는 그런 유쾌함에 버금가는 그런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승차용과 함께 감상용을 겸하는 바퀴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이제 자전거 바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논의할 수 있는 미적 키워드는 복제입니다. 이거는 앞서 뒷샹의 대표작인 분수, 파운틴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이 뒷샹이 작품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그러니까 1913년도 작품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서 뜨는 그 작업에 아래
1913년도라고 적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원작이 그렇다는 뜻인 거고, 원작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 두 번째 버전을 3년 후인 1916년부터 17년 사이에 두 번째 버전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실에 놓여 있는 작품이 보이죠? 예, 바로 이게 두 번째 버전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작품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작품도 분실했고, 이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도 이 파운틴, 분수처럼 여러 번 복제품이 나왔지만 외형의 일관성이 없이 매번 모양하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이 두 번째 버전을 보면 자전거 바퀴의 가운데 축과 자전거 본체를 연결하는 두 개가 쇠 막대가 있죠. 근데 그 막대가 직선으로 돼 있죠. 근데 약간 휜 것도 있어요. 1951년도에 만들어진 세 번째 버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버전과는 달리 이 포크가 약간 휜 포크를 갖다 썼죠. 이게 직선으로 된 것도 있고 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뒷장이 그냥 갖다 그냥 쓴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작품의 어떤 결과물보다 기성품인 어떤 일반적인 사물을 예술품으로 만든다는 바로 그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미술인 거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서울관에 이번 전시에 온 작품은 이 작품도 아니더라고요. 1964년도에 만든 작품이어서 이거는 두 번째 버전처럼 포크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나무 의자는 또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요 사진이 뒷장이 노년에 자신의 복제된 작품 앞에서 앉아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 자전거 바퀴에 대한 일관성은 없이 이걸 제작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운틴도 그랬지만 작품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개념 미술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관리도 소홀히 해서 원작은 되도 보기 싫고 파운틴도 없죠. 자전거 바퀴도 없죠. 다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 바퀴 같은 경우 사진도 안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작가가 자기 손으로 만드는 시대가 지나서 작가의 의사가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니 남자 소변기나 자전거 바퀴인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보고 나서 감흥이 안 왔다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같이 미술평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가서 작품이 있구나 하고 가서 그냥 덤덤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미술이 존재합니다. 의도가 미술적 가치에서 되게 중요해진 미술이 등장한 거예요. 억지로 감동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